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하고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제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을 향하게 될 텐데요. 검찰 수사가 내년 총선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인적, 물적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지난 4월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석 달여 만에 윤관석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결국 정점인 송 전 대표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송 전 대표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순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 조사입니다. 검찰은 먼저 기소한 윤관석 의원 재판에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지지 모임 참석자 21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7명은 당시 캠프 측근들 통화 녹음에서 이름이 직접 언급됐습니다. 윤 의원은 인천 둘과 종성이는 안 주려 했는데 3개 빼앗겼다고 말했는데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새 의원을 이미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다 정리했는데 모자라다며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의원을 거론한 녹취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고 윤 의원 재판에서 공개된 다른 물증은 없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입을 열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검찰이 확보한 물증과 정황에 따라 국회의원 조사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직전 현역 의원을 줄 소환하게 된 검찰은 돈봉투를 준 쪽에 이어 받은 쪽을 수사할 거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험 발사 대신 발사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가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하면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승인되었다. 발사할 것. 둘, 하나, 발사. 화성 18형 미사일이 발사관 밖으로 튕겨나옵니다. 공중에서 연료에 불이 붙고 이내 화염과 함께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지난 4월과 7월처럼 폴드론치 방식의 발사 장면을 북한이 하루 뒤인 오늘 공개했습니다. 선간 반공화국 핵대결 야망이 깃든 적대 세력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안길 거대한 실체가. 북한은 화성 18형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의 동선도 공개했습니다. 차량은 터널에서 출발해 눈으로 뒤덮인 논밭도로에 멈춰섰습니다. 도착 지점은 평양 중심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남서쪽 약 16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터널 안에 은폐해 있다가 불시에 밖으로 나와 발사할 수 있다는 기동성을 부각시킨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발사 전 선제 타격, 킬체인을 회피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북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딸 주혜와 함께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한 핵 위협 메시지를 강하게 냈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발사 영상 공개 전엔 한미 연합훈련 사진을 배치해 보도했습니다. 화성 18형 발사가 한미 핵협의 그룹과 미국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띈다고 주민들에게 주장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30년 동안 핵 중단과 폐기 합의를 번번이 깬 건 북한이라면서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해 군 당국이 오늘 이례적으로 특수전 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훈련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오늘부터 전격 가동됐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이어 사람 모양의 표적지를 향해 일제히 사격하며 제압에 나섭니다. 한미 특수전부대가 진행 중인 핵심 지역 내부 소탕 훈련 장면 등이 공개된 겁니다. 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 도발에 따른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신원식 장관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북한에 대한 경고로 전략자산 전개와 참수작전 훈련 모두 선택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참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오늘부터 전격 가동됐습니다. 앞으로 미사일의 발사 지점, 비행 궤적, 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한다는 겁니다. 특히 동해 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지리적 이유 때문에 비행 형태나 낙하 지점이 잘 포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주일미군의 사드 레이더나 일본 해상자유대의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중간 단계 지나고 마지막에 탄착, 종말 단계에서는 저희 쪽 레이더가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뽑을 수 있는 거고. 국방부는 미사일 경보 정보의 공유 이외에도 미국 조기 경보 위성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눈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동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내일 오전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를 중심으로도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까지 밀려온다고 하니까 추위에도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여의도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지금도 눈이 계속 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 약 1시간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오락가락 약하게 이어지는 눈발이 조금 전부터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그 밖의 수도권 지방도 눈발이 다소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백령도에는 10cm 안팎의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 내일 새벽까지 눈이 더 이어질 텐데요. 밤사이 서울에는 최고 3cm의 눈이 더 오겠고 평택을 비롯한 경기 남서부에는 최고 7cm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 서해안 지방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도 강해지겠고요. 오전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서쪽을 중심으로 많고 또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에 긴 시간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의 예상 적설량은 10에서 최고 15cm가량입니다. 잇따라 지난 주말보다 더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당장 내일 낮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집니다. 모레 아침 서울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23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또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지의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달할 전망입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도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번 북극발 한파는 주말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고 답했는데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말로 보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장관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장관의 단점으로 거론됐던 사안들입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한 소설의 구절을 빌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진짜 위기는 경험 부족이 아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윤 대통령 아바타란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 생각한다며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유력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그런 제안을 받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상 수락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당내에선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하는데 한 장관이 적격이다, 아니다라는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적이 없이 대통령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 시국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적합하지 않냐. 중도를 확장하려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돼요. 뭐 아름다운 뒤통수, 아름다운 대립각 이런 거죠. 이미 중진회의와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까지 연 국민의힘은 내일은 상임 고문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용산 직할부대로 전락하려 한다며 사망 선고의 다름 아니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